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당 지지율을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계속 한 3, 4주간 상승세를 보였었는데요. 이번 주는 상승세가 좀 주춤해졌습니다. 71.2%. 그러니까 1.8%포인트 하락한 수치인데요. 70%이긴 합니다만, 지난주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고, 지난주가 73%까지 올랐었는데요. 71.2%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월, 화, 수요일별로 보면은 월요일 날은 72.5%, 화요일 날은 70.4%, 수요일 날은 71%였는데요. 월요일 날은 지난주 대비 소폭 이제 0.5%포인트 좀 빠진 채로 시작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김관진 전 국방장관 또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20일, 25일 연이어서 석방이 됐습니다. 그러자 지난주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층의 입장이 일부는 소폭 이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게 문재인은 구속하냐? 이렇게 봤던 거죠. 네. 그리고 심재철 국회 부의장이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런 주장을 했었던 화요일 날은 소폭 하락했었는데, 그날 또 용산 서장이 검찰에 출석을 해서 용산 전 서장이죠. 경찰 댓글 수사의 그 정보를 국정원에 흘렸다라는 그런 혐의로 검찰이 출석했는데, 아무튼 1년의 이 보수 인사들의 구속 이후 석방, 그리고 또 용산 전 서장의 검찰 출석 등등이 보수층의 일부 이탈을 불러와서 화요일 날은 70.4%까지 빠졌다가 수요일 날은 어제였죠.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했는데, 보통 이제 이런 상황 같으면은 일간으로 좀 지지율이 좀 빠지거나 주춤하는데, 어제는 다시 70.4에서 71.0%로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받아들여졌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2분 만에 보고를 했고, 또 그 전날에 하루 전날 이런 정황을 포착을 해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이루어졌다는 점, 또 2시간 만에 NSC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은 북한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좀 반등을 해서 그 월요일 날 좀 낮게 출발한 지지율이 화요일 날 좀 떨어졌다 수요일 날 반등을 해서 여하튼 주중 집계는 71.2%로 마감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당 지지율도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 좀 한번 분석해 주시죠. 대통령 지도에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70% 내외에서 계속 움직이는데요.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 관심사가 그거 아닙니까? 이게 언제까지 유지될 거냐. 이게 아마 가장 많이 관심사예요? 국민들이 묻죠. 여론조사 전문가들한테. 이게 왜냐하면 지금 6개월이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지지도가. 이게 과연 지방선거까지 유지될 건지. 앞으로 5년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왜냐하면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잘하는 것도 잘한 거지만 야당이 너무 지리멸렬하니까 그렇죠. 그 두 개가 지금 섞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좀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온라인 쪽을 이렇게 보면요. 특징적인 게 뭐냐면 문재인 지지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든 글을 쓰고 언론 기사를 퍼나르고 대응을 합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이 비슷한 현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지켜주지 못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자각들이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이게 견고하게 이런 어떤 홍보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언론에 보통 지면 매체에서 못 봤던 이야기들이 요즘에 많이 안 보지 않습니까, 신문을. 그런데 이제 온라인 쪽을 많이 그 젊은층들은 보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대통령의 어떤 행보들, 그 스킨십이라든가 어떤 탈권위,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나 행보들이 속속들이 알려지면서 그런 것들이 많이 퍼나르고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도 상당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고공행진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 대목 중에 하나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해서 이 야당이 지리멸렬하고 특히 이제 막말 논란 이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에 시선을 두기가 참 국민들이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변수 중에 하나는 저는 예산 문제는 조금 진통을 겪을 것 같아요. 분위기 자체가 여당 내에서도 정부 안에 대해서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유연성들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협상하다 보면 주고받고 막 이런 것도 좀 있어야 하는데 FM대로 딱 짜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신의 폭이 좀 여당이 별로 없고
지금 야당에서 최저임금 보전하는 문제, 아동수당 문제, 공무원 증액 이런 몇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데 특히 이제 국민의당이 어쨌든 키맨이 국민의당 아닙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국회 내에서. 근데 국민의당이 최근에 이제 민주당하고 특히 김동철 원내대표나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 이 문제가 또 그 대통령 지지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도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터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적폐청산 전국 계속 가고 있고 네. 적폐청산이 그만큼 조금 너무 이게 필요증이 있는 거 아니냐 하면 또 새로운 사건이 터지고 네. 그렇죠. 스탠포드 대학 200만 불은 아주 압권이에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출범한 지가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1년도 안 됐고요. 그렇죠. 네. 5월 10일서부터 근무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한참 이제 개혁을 해야 될 시기고 국민들도 개혁 이제 초반기에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이 개혁 드라이브가 꺾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던 계층 어제 일자로 보면 94.6%. 거의 대부분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 찍었던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긍정 평가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다른 후보를 찍었던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잘한다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70% 이상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고 과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40~50%대 지지율을 갖고 콘크리트 지지율이라고 했는데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그거에 비하면 훨씬 더 견고한 지금 지지층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분간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계속 견인할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지방선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 이런 모양새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매우 고공행진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도 계속 고공행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이 있는 것 정도면 같습니다. 좀 타이트하게 파운데이션이 갖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번 주에 조금 재밌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조국 수석이 이제 언론에 모처럼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제 잘 안 나타났는데 어쨌든 저 낙태죄 예. 폐지 관련해서 임신 중절로 표현하세요. 예, 임시 중절. 예, 맞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문제에 대해서 청와대 청원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나섰는데 어쨌든 천주교 교황에 대한 발언에 대한 해석 문제로 천주교가 좀 반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과하면서 일단락이 좀 됐는데 어쨌든 이 청와대 청원에 대해서 이게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있는데 이게 빈번해지는 게 좋은 거냐? 뭐 이런 논란도 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쨌든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요소가 당분간은 좀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소통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청원 제도를 이렇게 둔 것 자체가 신선했고 이건 상당히 좀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생각이 좀 틀린데요. 물론 그 진행자이기 때문에 생각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게 이제 미국 그 백악관 홈페이지로 그대로 벤치마킹한 거 아니에요? 네. 지난번에 우리가 사드 배치할 때 네. 그 20만 청원하게 되면 답변한다 그래갖고 근데 저는 저 직접 민주주의라고 안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시민들한테 가고 자 뭐 이렇게 어려운 점 있으니까 한번 청원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어디다 갔다 하죠? 시의원한테 가도 도의원한테 가도 구의원한테 가도 국회의원한테 가도 연락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112에 신고합니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청와대에다가 저걸 만들어 놓으면 청와대가 하고 결국 청와대가 받아들이긴 하지만 결국 입법을 하려면 어디로 갑니까? 다시 국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참여민주주의다. 직접 민주주의보다. 네. 그런 게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연구를 하셨군요. 네. 연구 없다. 연구했습니다. 네,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어쨌든 그동안에 그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 목소리를 내는 거는 아무래도 대통령의 청와대는 결국 공은 대부분 국회로 넘기는 경우가 많지만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새 정부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예를 들면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개진하게끔 만드는 긍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이 청원제도는 장려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 이름도 멋있잖아요. 촛불에서 키보드로. 의원님이 만들었습니까? 네, 지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촛불을 들던 손에서 이제 키보드 하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고 야당이 저런 거 갖고 반대를 못해요. 이 부분은 반대했다가는. 네, 뭐 정치 쇼다. 정치 쇼 누구 프로그램 이름인데?
정시죠? 말씀하신 대로 입법부나 아니면은 행정부 예. 혹은 언론에서 주목하지 못했던 사안에 대해서 그럼요. 청와대가 이제 의제 설정 기능을 가져가고 입법부에 입법을 청원하고 하거나 또, 예. 개정하거나 이렇게 압력을 넣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정착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예. 싶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원래 3D 업종이거든요. 네, 피하고 싶은 3D 업종인데 요즘 이제 하나 더 늘었고 4D 업종이 됐대요. 네. 좀 일이 무척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일이 많아서? 일이 많아졌다. 그래도 뭐 들어가려는 사람들 원서가 쌓여있다는데요? 아, 청와대요? 또 그 이번에 정무수석 된 한병도 정무수석 예. 같은 전주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원광대, 예, 아. 일이, 익산, 예. 예, 예, 옆 동네죠. 예, 저 전라고등학교. 예, 유명한 학교죠. 유명하죠. 예. 이름 없는 학교는 없어요. 다 있어요. 자, 정당 지지율도 한번 좀 들여다보죠. 네, 민주당 지지율이 0.5%포인트 빠진 51.3%. 그러니까 문재인 역대 사상 대통령이랑 최고예요. 좀 맥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소폭 빠지긴 했습니다만 5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2.2%포인트 올랐습니다. 18.6%였고요. 그다음에 바른정당 5.1%, 정의당 4.7%, 국민의당 4.7%로 동률이었습니다. 정의당 같은 경우는 김종대 의원 논란 여파가 계속 이어지면서 많이 지난 빠졌네요. 주중까지는 일간으로 67%까지 기록을 했다가 지금 주 후반, 그다음 이번 주 초 중반까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네. 한국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수 인사들의 잇따른 석방 소식 때문에 지금 좀 올라왔네요.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바른정당 같은 경우가 자유한국당이 오르면서 바른정당 소폭 하락하는. 그러니까 이 보수 정당끼리는 또 제로섬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오르면 바른정당이 소폭 빠지는 모습을 덜어 나타내는데 이번 주가 이제 그런 경향성을 보였습니다. 이게 지금 정당 지지도를 보면서 그 민주당 지지도가 이제 고공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높은 대통령 지지도가 견인한다. 우리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예. 대통령 지지가 높기 때문에 여당 지지가 높은 건데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민주당에 돈을 내는 권리당원, 진성당원. 예. 이게 거의 200만 명에 가깝게 지금 육박하고 있거든요. 과거 20몇만 정도 됐다가 그렇죠. 이게 지금 1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거든요. 계속 들어오나요, 계속 지금도? 들어오죠. 물론 이제 그 지방선거의 권리 행사 기준은 9월 말로 끊었습니다만 어쨌든 집권 여당이 일을 잘하고 대통령 인기가 좋다 보니까 계속 들어오는 추세입니다. 만약에 이게 200만 명 정도의 권리당원, 진성당원이 확보가 된다면 정당 지지가 쉽게 빠질 수가 없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40% 이하로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 정도로 당원의 기반이 탄탄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분들이 주변에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때문에 이 당원 확충 운동을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당대표가 들어선 이후에 저는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권리당원, 진성당원을 대대적으로 100만 진성당원을 확보하는 운동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근데 이런 측면은 굉장히 고무적이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당의 그러니까 기초, 체력이 안정화돼 가고 있다는 그럼요. 얘기네요. 예. 자유한국당은 얼마쯤 되나요? 진성당원이?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소식이 요즘에 안 나오니까. 왜냐하면 그게 좀 긍정적일 때 언론에 나오는데 당원이 빠지면 잘 공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계속 지금 막말 전쟁을 하고 있어갖고 국민들이 조금 지지를 하면서도 이렇게 대놓고 지지하기가 좀 창피한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이고 어디 가서 보수 지지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가 좀 하기가 힘들고. 명구스러워서 이제 샤이 보수라는 얘기가 미국에 이어서 이제 한국에도 제가 계속 강남에 사는데 나타나고 그 자유한국당 지지율 한 60, 70% 나오는데 주위에 보면 보수 지지자가 하나도 없어요. 네. 그 이상한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사 방법별로 사람한테 직접 얘기하는 전화 면접 조사에서 특히 더 떨어지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낮게 지금 나타나고 그 리얼미터 이건 ARS죠? 네, 섞여 있는데요. 전화 면접 조사가 이제 선거 때는 한 20% 반영하고 예. 80%가 ARS고요. ARS. 평상시에는 이제 전화 면접을 한 10% 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온도차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전화 면접 조사는 확실히 조성향 유권자들이 응답을 덜 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역대 이제 그 정부 초반에는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한 10%포인트 정도는 더 응답을 많이 합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에도 적극적이고.
마찬가지였는데요. 2013년도에도 박근혜 대통령을 찍었다는 분들이 10%, 20%더 응답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뭐 역대 정부 항상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그거 갖고는 문제 제기를 못 하는데 문제는 이제 어느 정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 그 패배 정당 지지자들이 응축을 하냐, 모이느냐의 문제인데, 방금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유한국당은 당 바깥에서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죠. 당내에서는 홍준표 대표와 또 원내대표 후보들 간의 막말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수 유권자들이 한국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기가 좀 명구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 요인, 이 아니면 쉽게 자력으로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저런 있습니다. 양상이 그 지방선거까지 계속 가지 않을까요? 상당 기간 갈 것 같은 게 이번에 원내대표 선거도 자유한국당 보니까 홍 대표를 심판하자, 한쪽은 친박을 심판하자 하면서 굉장히 거친 언사들이 지금 오가고 있어요. 진흙탕 싸움으로 빠지는 분위기고요. 바른정당을 보더라도 바른정당은 양경필 지사가 한국당하고 보수통합을 먼저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손잡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 또다시. 그다음에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여전히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고 다만 최근에 국민의당이 가장 잘한 거는 제가 볼 때 백드롭 하나 잘했습니다. 뭐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뭐 회초리 했는데 그게 바로 지지율로 연결되진 않지만 그런 어떤 일련의 노력들이 축적이 되면 조금씩 나아지는 건데 원래 예. 근데 그 부분은 좀 전문가를 영입해서 나름 신선한 느낌은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민주당 같은 경우가 그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어쨌든 당내 자중질환이 없는 것. 네.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는 거. 네. 네. 과거와 좀 다른 모습이죠. 사실 민주주의에 그건 별로 안 좋은 건데 좀 우당탕탕 그렇죠. 충돌도 있고. 지금은 조금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초기이기 때문에